예, 반갑습니다. 김호환입니다. 자, 오늘이 그 7월 마지막 거래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8월 시장이 출발하는데, 지난주 시장 좀 체크해보고요. 8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미국 시장, 그러니까 우리 시장만 빼고는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 후반에 나스닥이 빅테크 위주로 상승이 나오면서 주말에요. 한 2% 주간 올랐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 주 초반에 강했다, 주 후반에 좀 주춤했는데 결론적으로 한 0.7%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 그다음에 중국과 홍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4.4% 급등이 나왔고, 중국 상해 증시 같은 경우도 3.4% 바닥권을 완전히 탈피하는 그런 모양새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러분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보다도 아마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할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하반기 시장은 일단 중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장만 유독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의 변동성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 이제 코스닥 마이너스 한 2.2%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피는 뭐 약보합 정도 일단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주는 글로벌 증시가 대다수 이제 강했었고, 국내 증시만 2차 전지 변동성 심화로 인해서 약보합 내지 코스닥은 한 마이너스 한 2.2%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 주는 또 반대로 지난주 우리 시장이 다른 글로벌 증시보다 좀 약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수급이 좀 안정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상승 행진을 좀 이어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고객 탁금이 그동안 한 1년 넘게요. 1년 넘게 56조 원. 그러니까 작년 7월 달 고점을 돌파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주 후반 기준으로 했을 때 예탁금이 급등이 나오면서 1년,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56조 원을 일단 돌파하고 마감했습니다. 돌파하고. 물론 이게 이제 일부분은 또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쏠릴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일단 금리 인상이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지난주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이다. 그래서 예탁금이 늘어나게 되면 지수가 이렇게 묶여 있다 하더라도요, 종목별 장세는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 8월 달 같은 경우는 지수보다도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겠나, 이렇게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용 예탁금도 원래 이제 늘어나야 지수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데, 요건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많이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신용 예탁금이 다시 한번 지난 그 4월달 고점 라인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신용이 많은 종목군들이 있죠. 이번에 그 지난주와 변동성이 심하면서 신용이 오히려 늘어난 종목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이 이제 반대 매매가 좀 나오고, 스탁론 반대 매매 나오고, 신용 반대 매매 나오면서, 아니면 또 개인들 뭐 손절하면서 또 줄어난 종목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종목별 신용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신용이 지난주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많이 감소했던 종목군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이거 제가 계속 그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역시 이제 그 2차 전지가 급락이 나오고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거래소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하고 거래량이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이제 이격 축소를 했습니다. 요것은 이제 긍정적이죠. 그래서 2차 전지에 의한 자금 블랙홀 현상이 이번 주부터는 점진적으로 많이 이제 줄어들면서 그 자금이 아까 이제 고객 예탁금 이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른 쪽으로 이제 그 분산되면서 그동안 이제 못 움직였던 그런 종목군들도 이제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보다도 거래 대금하고 거래량이 이격이 더 심했었는데, 이제 뭐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줄었기 때문에 많이 역부실에 꺾였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 거래량이 일단 증가하게 되면 뭐 거래 대금은 일정 부분만 유지만 하더라도
종목별 장세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월 달은 그러니까 6월부터 실질적으로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한 달 반 동안 거래 대금만 증가하고 거래량은 거의 이제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에코프로 형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은 이게 반대적인 현상이 나오면서 아마도 그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종목군들 위주의 좀 상승이 좀 나오지 않겠나 확률적으로 예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그림 보시면 요것도 제가 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게 주 후반까지 이제 이런 변화가 나왔습니다. 예. 그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이 예, 급격하게 좀 꺾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고점이 32조 6 그러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이 있죠.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틀 동안 거의 한 20조 가까이 거래 대금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거래 대금이. 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한 26조까지 갔다가 지금 그러니까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 대금이 10한 2, 3조 정도 한 14조 정도 되니까 한 10조 가까이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건 이제 2차 전지 때문에 그렇죠. 빅3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거는 일단 긍정적이다. 이렇게 다른 종목한테는 긍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요것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 1월 11일 날 삼성전자 이제 고점이 나왔을 때 그때 이 당시가 이제 거래대금이 가장 높았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44조 원까지 갔다가 거기서 거래대금이 지금처럼 줄면서 그러니까 위의 차트는 코스피 최근에 6개월 동안의 거래대금 동향이고요. 하단은 코스피 그러니까 2020년도 요때 최대 거래대금 찍고 나서 예, 지난주까지 거래대금 동향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비교해서 예, 자 영락없이 지금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한테 거래대금 몰렸다가 주 초반까지 예, 급락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때처럼 거래대금이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예, 감소한 것을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또 밀어도 안 됩니다. 밀려도 안 되고 예, 점진적으로 이제 박스권 조정. 제가 봤을 때 이제 박스권. 그러니까 아직은 상승 추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예, 더 뭐 급락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예, 지난주 뭐 초중반까지 이러한 급등은 이제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거래대금 감소 추이를 봤을 때.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하방 경직 내지 박스권 정도만 보여주면 이들 2차 전지가 전체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다른 쪽에서 이제 아까 고객예탁금 증가하고 대출금도 조금 신용률 증가한 걸 봤을 때는 예, 그동안 이제 못 움직였던 소위 못난이 종목군들 위주로 위주에 좀 수급이 쏠리면서 좀 움직임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부분도 제가 26일 날 급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제가 공개 방송에서 4시에 말드렸습니다. 단 한 주도 손절하지 마시라고. 좀 기다리면 바로 이제 원위치 한다 그랬죠. 이게 코스피 소형지수하고 거래소 소형지수하고 이제 코스닥 소형지수인데 지난주 26일 날 26일이면은 그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코스닥 소형지수가 4% 넘게 여기서 밀었었고요. 예,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5% 급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여러분들 수급을 보시면요. 자, 26일 날 여러분들 수급을 보시면 코스닥이 소형주입니다. 물론 이제 중형주, 대형주도 개인들 다 매도를 했어요. 예. 소형주가 보시면은 대형주는 이거는 이제 뭐 에코프로 VM하고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니까 예, 근데 소형주 같은 경우도 1257억을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26일 날 이날 장대 음봉을 얻어 맞았을 때 예. 그때 이제 개인들이 1257억을 매도했고 그다음에 예, 이 물량을 이게 외인입니다. 외국인들은 오히려 147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소형주 집어 던진 것을 외인들이 다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와서 이 자금이 어디로 갔냐? 여기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일 날 이날 예, 대형주하고 이제 중형주만 이렇게 매수 들어오고 코스피 소형주는 이제 크게 뭐 때리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355억 정도 일단 매도죠. 그래서 코스닥에서 때렸던 그러니까 소형주를 개인들이 다 손절해버리고 집어 던져버리고 예, 포스코 그룹한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포스코 그룹. 왜냐하면 지난주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거래 대금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았었거든요. 예, 그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께 체크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소형주 때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개인들 손절하고 나니까 외국인들 받았죠. 그날 이틀 동안 또 급등 나오죠. 이날 제가 26일 날 여러분들 공개 방송하면서 장 마감하고 나서 예, 한 주도 손절하지 마시고 예, 추가적인 반등을 기다리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물론 이제 외바닥 찍고 V자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121선을 일단 이탈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좀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한 템포 누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등을 활용해 가지고 소형주도 이제 하반기까지 좀 중기적으로 보시는 물량은 뭐 이제 매수 기회죠. 다시 한번 흔든다 그러면. 네, 근데 단기적으로 뭐 주 초반에 들어갔다가 시장 변동성 때문에 밀고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 단기 물량은 여러분들 좀 축소를 해다 다시 보는 전략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그림 차트를 보시면 소형주 같은 경우 지금 121선하고 뭐 61선, 그러니까 요 라인이죠. 여기가 지금 121선이고, 이제 요 주황색 선이 61선, 근데 21선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격이. 그죠?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26일 날 급락을 시키면서 일단 기술적으로 뭐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이 소형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이격 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격 조정. 아시겠죠? 그래서 이격 조정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 먼저 한 애들이 나중에는 다시 한번 이제 강세가 좀 강세를 좀 유지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앞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8월 달에 이제 종목 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소형주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까지 일단 다 발표를 이제 발표 안 한 기업들도 어느 정도 다 이제 반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3분기, 4분기, 하반기 실적 좋은 그런 똘똘한 종목군들은 오히려 그 중대형주보다도 수익률이 상당히 움직일 때는 높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선별적으로 잘 접근하시면 된다. 그래서 26일 날 소형주가 급락 나올 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1257억, 이것도 아마 역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빠져버리죠. 근데 이제 포스코 쪽으로 다 들어갔는데 후반에는 목, 금은 또 급락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개인들 그 소형주 물량이 털렸기 때문에 이렇게 털려버리면은 항상 그 대바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자, 이것도 제가 2차 전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제가 방송하면서도 지난주가 2차 전지가 이제 기술적인 한계치에 도래했다. 제가 이제 계속 그런 말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 초반 수요일 오전까지 올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오후장부터 요 차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그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이거 2020년도 12월 21일 날 고점이 나왔던 자리고요. 그다음 이제 반도체가 2022년도 1월 3일 날 고점이 나왔어요. 일반 전기전자 요게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LNF가 그다음에 다른 일반 2차 전지 종목군도 여기에 지금 이 지수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사실은 2차 전지 업종입니다. 그죠? 요거 제가 보여드리면서 2020년도 제약바이오 고점과 2021년도 1월달 반도체 고점까지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인 한계치에 도래했다라고 지난주 초반에 말드렸는데, 역시나 거기서 살짝 돌파하고 나서 이번에 밀린 거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제가 보건대는 이후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서 또 이제 더 추가적인 급락은 좀 제한적입니다만은 아직은 추세 상승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 초반 아니면 전전주처럼 막 이렇게 급등 나오고 막 그런 시세는 일단은 1달락 됐다는 얘기입니다. 1달락 아시겠죠? 반도체가 이제 지난주에 조금 강했는데 하이닉스가 이제 돌파하면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장 아침에 조금 지수가 이제 떠서 출발한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선 반영됐기 때문에 오전에 지수가 뜨면 다시 한번 누를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거 반도체는 약간 아직은 좀 어정쩡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여러분들께서 아카데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소재 쪽을 보셔야 돼요. 소재 쪽. 소재 쪽. 소재 관련 종목 반도체. 이쪽을 여러분들께서 하반기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회원 그 방송 들으신 분들은 제가 그 대표 두 종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종목이 지난주 강했는데 시장 뭐 미는 거 상관없이 S 종목이 S 종목. 그 종목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도 이번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래대금 자체가 저렇게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제약바이오, 반도체 그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지난주 초반처럼 그런 강력한 상승세는 조금 이제 기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다른 종목군들은 그 자금이 이제 그 분산 효과 나오기 때문에 예, 그동안 찌글찌글했던 종목군들은 좀 많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겁니다. 돌아가면서. 자, 26일 날 제가 방송했던 요 내용이죠.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날 예, 냉정한 투자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송 제목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10가지 제 스스로 자문 다답을 제가 해봤다고 그랬죠. 이 항목을 대표적인 거. 예, 그러면서 제가 다른 종목군들은 오히려 매수다. 예, 1번부터 10번까지 쭉 말씀드리면서. 그죠? 그러면서 26일날 소형주가 아까 급락이 나오고 나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급반등으로 이렇게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요거죠, 요 차트. 예, 급반등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 시향이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그 시향이 맞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그 시향, 현재 예상하고 있는 그 시향대로 일단은 시장을 좀 밀고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겠죠. 예,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얘기했던 그런 시향 전략을 좀 그대로 좀 유지해 나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시면요. 자,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자, ADR 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보조 지표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자, ADR 지표가 지난주 목금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역시 2차 전지가 죽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 지난주 이제 그 주중반에 연중 거 최저점이었었고 하다못해 작년 뭐 10월달, 9월달 지수 급락 나올 때 수준까지 밀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지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금요일날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다른 종목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외에 예? 뭐 제약바이오, 기타 등등 다른 종목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ADR 지표가 목금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도 여전히 감매도 구간인 얘기죠. 감매도 구간. 그죠?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고기 예탁금이 1년 만에 그 56조 원을 돌파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탁금이 증가했고, 그 다음 ADR 지표는 지금, 예, 연중, 예, 아직도 지금 저점이잖아요. 연중 저점. 그죠? 예. 그러니까 예탁금이 증가하게 되면은 앞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종목 장세,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종목. 거래 회전율도, 예,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이고, 예. 그러니까 예탁금은 증가했는데 또, 다른 종목군들은 지금 연중 그 저점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제 괜찮고 그동안 이제 많이 못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그 투자 시선이 다 생긴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ADR 지표를 보더라도 이미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조정이 나왔던 종목군들은 이후에 지수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그들 종목군들은 예, 크게 이제 밀릴 자리 없다는 얘기. 그게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가 봐도 제약바이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약바이오는 제가 계속 7월달하고 조금 더 간다 그러면 8월 만기까지 8월 중순까지 최소한 가격 조정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 또 무슨 얘기예요? 역으로 돌려서 얘기하게 되면. 그죠? 예. 주가 더 이상 안 빠지면 이제 오를 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8월 달은 미국 시장이 어땠나 좀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7월 달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다우지수 1986년도 이후에 월별 상승률을 보시면요. 제가 그랬죠. 예, 5월달, 6월달 좀 찌글찌글하다가 7월달은 강했다. 그러니까 12월달하고 7월달이 가장 강했다니 다우지수 기준했을 때. 예, 8월달은 7월보다는 조금 약했습니다만 7월달 올랐으니까 예, 그래도 8월달도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오늘이 이제 말일입니다만은 자, 미국 다우지수 어떻습니까? 7월달에 예, 사실은 한 달 월별 상승률로 보게 되면 나스닥보다 강했어요. 이거 지금 올해도 이게 맞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8월 달도 현재 이 데이터대로다라면 미국 시장이 다우가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울러서 러시아의 2000 지수, 우리 이제 코스피하고 동일하게 움직이는데
예, 러시아의 2차 인수 같은 경우도 8월 달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S&P 500도 7월 달에 역시 좀 강했고 8월 달도 7월 달 대비해서 좀 약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도 이제 고려한다 그러면 아마 이제 8월 달도 종합지수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 지수대 아래는 제가 계속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저점 제가 이제 확인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나서 자 21선까지 눌림을 줄 것이다. 우리가 예상했던 그 패턴이죠. 예. 현재 이 가격대 이 지수대 이하로 민다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는 무조건 이제 매수 관점이에요. 예? 저가까지 살 수 있는 매수 관점이고 코스닥은 물론 이제 코스닥 지수도 요번에 이 추세에서 딱 지지한 겁니다. 금요일 날. 여기서 이제 2차 전지가 또 이제 금요일 날 반등 나오면서 일단 이 중기 추세를 지지하고 살렸는데 요 라인만 이제 크게 이탈 안 한다 그러면 요건 이제 2차 전지에 의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이번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2차 전지도 일단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 이제 완화된다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더 뭐 음봉으로 막 급락시키고 막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요 지지선을 일단 지지를 하지 않겠나 8월 시장 같은 경우도 예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 더불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이죠. FOMC 이제 회의가 끝났고 그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 특별 제재정도 끝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 불확실이 사라졌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반등이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금리 인상 피크 기대감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죠. 저도 이제 아마 이번 달 FOMC에서 0.25 인상해가지고 지금 5.5인데 아마 9월 달에 인상은 좀 안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8월달 같은 경우는 시장이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더불어서 이제 뭐 지금 고용도 상당히 좀 완만하게 타이트하게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도 좀 완화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다는 얘기고요.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뉴욕 증시 같은 경우 7월에 이어서 8월달에 상승이 나왔다.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폭은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다. 예, 7월달에 이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8월 만기까지 아직까지는 이제 박스권이다. 예상이 되는데 또 위로 가면 또 얻어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방으로 이제 밀면 또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월 만기까지는 양 시장 다 전체적인 이제 지수의 예상은 박스 정도 예상하시면서 지수보다도 앞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목 위주에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오히려 더 수익률 차원에서 높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2차 전지 자금 블랙홀 현상이 완화될 전망이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께서 뭘 보셔야 되냐면 물론 제가 이제 주중에 공개 방송에 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주까지는 2차 전지 뭐 포스코 그룹하고 에코프로 그룹들이 제가 이제 그런 표현까지 했지 않습니까? 거래소는 포스코 그룹, 그다음에 코스닥은 에코 그룹이 요 두 그룹만 살아 있었던 거였죠. 나머지는 정리매매 기간이었다. 제가 이제 그런 표현까지 했잖아요. 왜? 거래대금 다 그쪽으로 쏠려버리니까. 막 40%까지 거래대금 전체 코스닥 거래대금 대비 40%까지 올랐었는데 요 2차 전지 거래대금이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20% 미만으로 감소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20% 미만으로 감소를 해줘야 그 자금이 다른 섹터로 이동하면서 다른 쪽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또 이제 뭐 30% 유지하고 막 그래 버린다 그러면 예,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또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쪽이 더 찌글찌글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거래대금이 현저하게 좀 줄어든다 그러면 다른 쪽에 뭐 제약바이오, 반도체는 중간적 입장이고 다른 쪽에 이제 뭐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금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지난주에요 코스피 그러니까 한 주 동안의 거래대금이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주에 코스피 한 주 동안 거래대금이 115조 115조였어요. 115조. 예? 예,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 거래대금이 거의 이게 뭐 코스닥이 뭐 거래소 거의 맞먹었어요. 84조. 예. 이게
역대 네 번째 큰 금액입니다. 역대 네 번째.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대 두 번째 가장 큰 금액이었어요. 이 정도 거래대금이 일단 터졌다 그러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전지도 이제는 탄력적으로 못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거래대금 역대급으로 터져버리고 나서 죽어버리면, 예, 보통 이제 수개월 정도는, 자금이 이제 그 감소하면서,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예, 크게 뭐 안 밀린다 하더라도 뭐 박스권 정체 국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전지 자금 블랙홀 현상이, 예, 이번 주부터는 많이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이제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 버리면 이제 뭐 당연히 다른 쪽은, 예, 수급이 들어오면서, 예,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나쁘지가 않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2차 전지 분산 자금이 지난주 후반에는 일단 반도체로 좀 들어왔어요. 반도체 하이닉스가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예, 반도체하고 제약 같은 경우도 일부 좀 자금이 들어왔죠. 예, 급락시켰다 다시 올렸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자금 구조가 이어지는지 좀 체크를 해보자. 체크를, 예,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7월달, 8월달은 이제 하락 가격 조정 마무리 국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 똘똘한 종목군들, 예, 저점에서 미리 선체 나가는 전략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아울러서 2차 전지, 고기 예탁금이 일단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수급이 이제 완화되고, 더불어서 ADR 지표까지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자, 앞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8월달은, 예, 지수보다도, 숲보다도, 예, 종목, 나무를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예, 종목 장세에 대한 그런 전략을 만드시고, 이제 신용이 지난주에 막 변동성 장세에서 많이 감소를 했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2분기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예, 저점 세팅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후 방송은 공개 방송 진행 못 합니다. 제 개인적인 좀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요. 예, 장 마감하고 와서 공개 방송 진행을 못 하고, 내일 오후 방송 3시 40분에, 예, 화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아무쪼록 7월달 오늘 그 마지막 거래일인데, 예, 최선을 다해서 일단 시장 대응하시고, 저는 8월, 예,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식을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작년에 연세가 막, 예? 94세 되신 어르신께서 그냥